우리나라 최초 관광단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곳 경주 보문공원. 내년이면 조성 50년을 맞게 되는데요. 화통톡쇼. 오늘은 이 보문관광단지를 관리하실 뿐 아니라 경북의 관광과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경북문화관광공사 김남일 사장을 만나서 지난 50년 그리고 미래 50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통톡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모태가 첫 출발이 대한민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1호로 우리 보문단지를 정부가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관광개발을 통해서 조국 건대화를 위해서 시작했던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관으로 이제 설립한 게 우리가 75년도 설립돼서 내년에 50주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북에서 맡고 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관광을 위해서 제1호 보문관광단지를 관광단지로 지정하고 그런 걸 총괄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 그 당시에는 경주 관광개발공사를 시작해 그 모태고 우리는 2012년도에 우리가 경상북도가 인수해가지고 지금 경북문화관광공사인데 기존에 있는 경상북도 관광개발 기능 플러스 보문 관광단지 유지 보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경주 엑스포 대공원 기능 그리고 경상북도 전체 그 문화관광 콘텐츠를 통해서 관광 프로모션 기능 이런 걸 총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면은 경북 문화관광의 헤드쿼터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 취임 6개월을 맞으셨는데요. 그동안 조직 개편 하셨죠? 네.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하셨습니까? 이제 뭐 마침 에이펙이 이제 정상회의가 내년도 유치가 되었고 저희도 뭐 유치되기 전에 특히 내년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 대한민국 관광단지 1호 보문관광단지가 5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관광 반세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좀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제 관광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로컬 투어리즘이라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숨은 비경을 찾아서 나만의 여행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트렌드에 맞게 좀 전략적으로 관광 마케팅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미래 전략팀과 특히 이제 그 우리 동해안에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 5개 시군을 좀 전략적으로 그 해양 관광 마케팅을 위해서 그 해양문화 관광팀 2개를 신설하는 그런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특히 그 앞으로 대구 경북이 투폴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주변의 어떤 관광단지 개발, 그 다음에 또 우리 포항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해서 크루즈 관광과 또 울릉 공항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투폴더 시대에 맞는 좀 전략적인 그런 그 관광 마케팅이라든지 관광 개발 계획도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새로운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문관광단지가 만들어진 50년이 됐습니까? 우리나라 관광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보문관광단지 조성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뭐 수천만 명이 뭐 한국으로 들어오고 또 해외도 나가고 하는데 지금 이 보문단지 관광단지가 1971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기획할 당시에 대한민국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누가 하냐 IBRD 외국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골프장도 만들고 보문단지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호텔도 돈이 없어가 외국에 돈을 빌려서 우리가 지은 겁니다. 다. 그래서 그 IBRD 그 국제부흥은행에 최근에 돈을 다 갚았는데 사실은 무에서 유를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선배들이 이 관광단지를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국가가 세계 10대 국가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 잊어먹고 사는데 50년 전에 우리가 무에서 유를 즉 항상 중화공업을 통해서 이제 제조업 발전을 시키면서 관광 서비스업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우리 후배들한테 전달해주고 또 지금 우리가 ODA 사업으로 저개발 국가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국제 서비스 기능도 우리가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사가 앞으로 제일 가지는 어떤 그런 역할, 앞으로 미래의 어떤 그런 그 추진해야 될 어떤 방향,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50년간 보문 관광단지가 했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50년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관광단지가 많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예. 이 수준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활로를 찾아 나갈 계획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문단지가 사실은 그 개장은 79년도 돼서 곧 50년을 맞이하니까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노후화된 게 좀 많습니다. 사실 좀 위축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처음에 IBRD 외국 차관을 빌려서 이 설계하고 기획할 때 굉장히 규제가 많습니다. 경관계획이라든지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제한이 있는데 좀 이번에 획기적으로 APEC 계기로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 현재 또 정부한테 우리가 법을 개정을 건의할 예정인데 우리가 노후 산단에 대해서는 한 오래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투자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리모델링도 하고 산단에 대한 재생 사업을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후화된 오래된 관광단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과 뭐 설악산 지구라든지 뭐 제주도 지구하고 연계해서 그 법을 개정해서 좀 국가가 좀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게 그런 그 개정 작업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고 뭐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소규모 관광 개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유치 활성화해서 많이 지금 제도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문단지 오래된 보문단지에 대한 어떤 재생 사업이라는 이런 것도 좀 함께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재생 사업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김 사장께서는 뭐 포항부시장 또 경주부시장 환동의 본부장 지내셔가지고 해양 관광의 중요성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것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우리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주중에라도 바닷가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그제도 울진 구산 해수욕장 거기에 우리가 멍비치 일부 시범 사업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올해 동해 면에 한 10억 이상 투입해서 멍비치 반려동물 친화 해수욕장도 만들고 또 서핑 있죠. 네, 서핑. 국내 3대 서핑이 그 포항 용안입니다. 서핑 하는데 지금 포항 가보시면 월포지구해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해양 레포처 관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울진에 마리나요 660억 투자가 준공된 마리나 시설 또 경주에 곧 마리나 시설을 또 하고 울릉공항이 생기고 해서 앞으로 요트 타고 런치나 디너 점심 저녁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국내 어떤 요트 투어도 만들고 또 해파랑길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해파랑길이 지금 포항부터 삼척까지 앞으로 철도가 곧 다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고 하면 그런 해파랑길과 연계한 다양한 해양 체험, 어촌 문화 그 다음에 해녀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포항에.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공정여행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저는 바다의 경북의 관광에 어떤 답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지역과 연계해서 고민도 하고 상품도 만들어낼 그런 계획입니다. 간포에 그 종합 해양 관광단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례를 받게 됩니까? 간포에 저희들이 우리 공사가 일찍이 그 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SMR 산업단지가 거의 다 들어왔고 일부 남아 있는데 지금은 그 간포에 마리나 시설이 국비 사업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간포 마리나가 되고 하면 지금 보문단지의 배후에 그 레저항이 바로 이제 간포니까 간포항을 통해서 울릉 독도까지 당일치기 그 투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백길도 열 거고요. 앞으로 무무대항면을 바꿔서 무무대항의 어떤 그런 대항함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해양 관광의 성지로 만들어서 앞으로 일본하고도 그 여객선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옛날에 한 불과 100년 전에도 그 울진 죽변과 울릉도에 그 일본 배가 다녔거든요. 그런 역사를 우리 볼 때 동해안 쪽에 많은 좀 관심과 투자와 어떤 그런 다양한 저 해양 레포처 시설을 확충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가게도 크루즈 100개를 열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포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 올해 준공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우리가 일본 삿포로하고 크루즈도 운행합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동해안이 아마 대구 경북의 어떤 주요 관광 근역이 될 거고 그게 아마 투폴토에 가는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런 앞으로 모멘트가 된다 봅니다. 그래서 관문이 투폴토가 되고 관광도 투폴토를 중심으로 이렇게 엮어지는 어떤 그런 변화가 있으리라 봅니다. 네. 계획하신 그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김 사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해안이 해양 관광의 성지가 되지 않겠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안의 장점이 지중해하고 다른 장점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산악, 낙동정미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봉화의 태백산, 그 다음에 뭐 청도 운문산, 뭐 경주 남산, 그 다음 청송의 주황산, 불과 30m의 아주 명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중해하고 다른 어떤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산악 관광과 해양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고 특히 울릉 독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아주 경쟁이 있다 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다양한 어촌 문화 공동체를 연결시키는 것들이 우리의 역할이라 봅니다. 네, 일제 때 경북 쪽 3대 항이었죠. 구룡포, 간포, 그리고 울릉항. 이 3항 재개발, 재발견 프로젝트 추진하신다면서요? 그 사실은 우리 지역의 포구가 동해안 포구가 굉장히 신라시대부터 아진포, 개운포 다양한 포구가 있었고 그런 포구를 일본 애들이 착취를 위해서 1925년도에 그 포항의 구룡포항, 경주 간포항, 울릉항 왜 수산 자원이 제일 풍부하고 또 산림 자원이라든지 다양한 자원이 풍부하니까 착취를 위해서 지정항을 지정합니다. 지정을 지정해가지고 다양한 수산 자원에 착취라든지 하는데 그게 이제 내년이 100년이 되는 그런 해인데 저희들은 그 100년 되는 해에 바다가 왜 중요하고 일본의 수탈을 했던 어떤 근대의 어떤 역사를 우리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행사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식 미항이라고 그 아름다운 포구의 아름다운 맛을 접목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그런 하버 축제, 한국 축제를 할 그런 계획이고 이미 경주시 같은 거는 그 간포항 100년 이연회도 만들어졌고요. 제가 작년 포항 부시장 할 때 포항시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미식 미항팀. 앞으로 그 어촌항은 거의 고기는 잡히지 않거든요. 이제는 기후 변화라는 다양한 어떤 어족 자원 이 많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 어항을 재즈항, 문학항, 그다음 세퍼항 다양한 특화해서 앞으로 운영할 그런 겁니다. 캠핑항. 예를 들면 우리가 어쩌다 뭐 캠핑해야지만 구룡포항 같은 그런데 해녀들하고 같이 캠핑하면서 다양한 그런 어떤 그런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올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촌 공동체도 살리고 또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미식 미양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포항에는 전담 조직도 만들어놨는데 우리 공사도 앞으로 동해안에 해파랑길에 또 포항의 삼척길에 철도가 열리고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미식 미양 포구 항구를 시범 사업으로 막 운영해서 어느 포구에 가면 그냥 음악만 들으면서 해녀들하고 아니면 그 어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항구를 포구를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파인 다이닝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해녀들이 잡은 요리를 아주 다이닝 해가지고 전국에 와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알리는 그런 작업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이디어 뱅크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에이펙 경주 유치 성공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마 김 사장께서 옛날에 경주 부시장 계실 때 아이디어를 낸 걸로 듣고 있는데요. 지금 어차피 유치가 됐는데요. 경북 문화관광고사 차원에서도 에이펙 대비한 어떤 사업을 준비하는 데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에이펙 개최지가 대부분 보문에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보문단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이코라든지 뭐 힐튼이라든지 항용울이라든지 엑스포 공원 다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북도 경주시의 에이펙단하고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보문 우리 공사 안에 에이펙 지원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지원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이펙이 회의 끝나고 나도 에이펙 개최 기념관, 에이펙 개최 기념 숲, 그 다음에 에이펙을 연계해서 국립 대한민국 관광 역사관을 지금 정부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관광 역사가 여기에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관광 역사의 과거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고 저는 에이펙이 신라 천년에 앞으로 이런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 보문과 경북 관광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민관 또 그 지방 정부하고 잘 협력해서 우리 지방 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문단지가 개당할 때 그 당시 유치했던 게 아시아 태평양 관광협회 총회지 않습니까? 네. 혹시
50주년을 맞아서 다시 계획을 잡고 계시면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에이펙은 이미가 유치됐고 포스트 에이펙 사업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문단지가 계속 투자를 유치 활성화하고 하기 위해서는 특히 에이펙 정상회의에 했다는 엄청난 그 도시 이미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포스트 에이펙으로 저희들은 파타, 1979년도에 파타 아시아 태평양 관광총회를 하고 한 번도 유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타 본부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적어도 2029년도 이전에 파타 총회를 한번 유치를 해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한테 봐라, 우리가 무에서 유를 통해서 이렇게 관광 단지가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UN, 그 WTO 세계 관광기구 총회도 곧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행사가 UN WTO, 지금 UN 투어리즘, 전 세계 유인에 와서 관광 총회도 유치할 그런 계획이고, 특히 경주시하고 이야기했지만 경주시가 숫고랑 불국사 지구가 내년에 유네스코 그 지정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관련되는 분과회의가 엄청나게 많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저 유네스코 박상미 대사하고도 연락이 됐는데 곧 방문해서 유네스코 관련되는 부대 행사도 앞으로 매년 유치를 해가지고 포스트 에이펙을 통해서 이 보문단지가 계속 국제 행사를 유치해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에이펙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보문자가 명실상부한 국제회의의 어떤 중심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보문단지 일대에 혹시 디즈니랜드라든지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글로벌 레저 단지 유치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부지적 한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원래 제가 레고랜드 뭐 춘천 가서 한국 사장도 만나고 갔지만 레고랜드 디스커버리 센터라고 신뢰하는 게 있는데 그 아시아에 지금 일본도 있고 뭐 중국도 있는데 한국이 없기 때문에 레고랜드 디스커버리 센터의 유치라든지 그 외에도 전략적으로 우리 힐튼 호텔이 지금 여기 보시면 신라 밀레니엄 파크를 지금 인수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힐튼하고 그 회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쪽에 좀 신라에 맞는 어떤 테마형, 좀 현 트렌드에 맞는 그런 투자 유치 이런 것들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보문단지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그 테마 파크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신라의 어떤 그런 스토리를 담은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내에 상당히 많은 문화재들이 산재 있는데요. 이 문화재를 엮어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경북은 사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부터 헤리티지의 보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 문화 소재를 좀 콘텐츠로 좀 현대시대에 맞게 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제가 2014년도 경주 부시장 와서 딱 해서 경주시 보고 경주는 문화재는 있는데 문화는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제는 그 역사 문화재가 중요한 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세계문화유산 축제를 영주 부숙사 했는데 안은미 현대무용가 거기서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저는 어떤 그런 역사 소재 살아있는 현대적인 어떤 그런 그 예술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 콘텐츠를 새로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간부회 때 지시했지만 3대 문화권 사업 엄청 투자를 잘 해놨잖아요. 거기에 새로운 혁신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든지 관광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그런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은 굉장히 미래가 밝고요. 특히 제가 관심 있는 사람은 산업유산 관광입니다. 우리 조국 근대화로 우리 경북이 다 이루어져 왔거든요. 예를 들면 문경 쌍용량에 60년 된 문경 쌍용량에 우리가 시멘트 공장이 있고 그것도 UN 웅크라 돈을 받아서 준공을 해가 조국 근대화를 이뤘고 그 다음에 구미 가보시면 오은여상이라고요. 우리가 그 주경 야독하면서 섬유 산업을 일으켰던 그런 산실이 있고 바로 여기도 우리가 육포촌 이 건물도 IBRD 차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관광 서비스 산업을 키웠고 포스코 제1고로도 마찬가지로 한일 차관을 받아 했고 그래서 문경 쌍용량에 구미 오은여상 우리 경주 육포촌 그 다음에 우리가 포스코 공장 이 전체 일대를 산업유산 트레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 유럽은 독일 같은 게나 유럽 EU 전체는 산업유산 관광을 이미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산업유산 관광이라든지 우리 조국 근대를 어떻게 일으켰는 이런 것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인데 저는 핵심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역사 관광도 되고 산업유산 관광도 되고 아까 제가 말했던 산바다 강에 있는
그 생태 관광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융합적인 관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에 우리 헤리티지 관광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 사장님 말씀 나누는 가운데 경상도의 문화 관광의 어떤 비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많이 도와주셔야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